사랑의 유래. 우리말 사랑의 유래에 대해선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그중 생각에서 나왔다는 것이 가장 마음에 든다.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사랑일 테니까. 다시 말해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을 생각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다. 사랑하면 생각이 많아진다. 그가 없어도 그의 얼굴이 보이고 그의 목소리가 들린다. 나란히 앉고 싶고 서로 바라보고 싶고 함께 별을 보고 싶어 한다. 온통 상대를 향한 생각뿐이다. 사랑의 감정은 아마 이런 것이 아닐까? 함께 있어도 그가 그리운 것. 사랑하는 남녀는 본래 하나였던 것을 두 쪽으로 갈라놓은 것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나머지 반쪽을 그리워하는 것은 사랑의 숙명이다. 반쪽이 없으면 견딜 수 없고 그 반쪽을 찾아 나서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그래서 체코어에서 사랑한다는 말은 당신의 부재로 인해 견딜 수 없다라는 의미라고 한다. 지금 누구를 생각하고 있는가? 마음속에 그의 생각만 떠오르는가? 그렇다면 당신은 분명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누군가를 간절히. 배영국의 사랑의 온도였습니다. 약속 따윈 안 할래요. 그냥 보여줄게요. I'm in love with you, my baby.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I'm in love, I'm so deep in love. I'm falling in love. 어쩔 수가 없네요. 내 맘을 숨기기엔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그대는 너무 아름답죠. 편히 섰던 것도 잘못인가요? 나 차가운 도시의 따뜻한 여잔데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종일 머릿 속에 네 미소만. 우리 그냥 한번 만나볼래요. 나 오늘부터 너의 감을 한번 타볼 거야. 나 매일매일 내게 전화도 할 거야. 밀가루 못 먹는 나를 달리서라도 너랑 맛있는 걸 먹으러 다닐 거야. 너무 sweet and night. 정말 달콤한 걸. 너무 sweet and night. 그냥 좋아한단 말도 안 되는가요? 솔직하게 난 말하고 싶어요. 사라져 아니 사라지지 마. 내 맘을 보여줘 아니 보여주지 마. 하루
안녕하세요. 2017년 10월 17일 화요일 오전 10시 경청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책 읽어주는 여자라는 코너로 진행할 건데요. 오늘의 책은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네, 제목부터 굉장히 의미심장한 제목이고요. 그리고 톨스토이라는 러시아의 대문호를 저희가 들고 와서 굉장히 부담이 됩니다. 오늘은 게스트를 모시고 함께 진행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 문학평론가 강금영 씨를 모시고 오늘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그 책 읽어주는 여자에서 네. 대문호 톨스토이를 다룰 때가 왔죠. 그렇죠. 이제는 톨스토이의 물음에 대답을 할 때가 왔습니다. 그렇다면 또 문학을 전공한 평론가. 네, 그래서 제가 전문가를 모시고 왔죠. 네, 전문가입니다. 네, 네. 성이 전이고 이름이 뭔가. 네, 네, 문가 선생님 작가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톨스토이, 레프 톨스토이예요. 이분은요, 1828년부터 1910년까지 생을 살았습니다. 네, 러시아가 낳은 대문호, 위대한 사상가, 그리고 혁명의 거울, 휴머니스트, 사회비평가 등등 레프 톨스토이를 단 하나의 수식어로 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톨스토이는요, 1828년 러시아 백작 집안의 넷째 아들로 태어났죠. 네, 얼굴이요, 이렇게 부티는 안 나잖아요. 네, 네, 백작 아들, 네, 네. 이었어요. 이야. 네, 제가 단톡방에 사진 네. 올려드릴까요? 톨스토이? 네네. 네. 알고 계시겠지만, 네. 네, 방금 올렸어요. 네. 네. 그런데 어린 시절에 부모를 잃고요, 친척 집에서 성장했어요. 그리고 16살에 까잔대학교 동양학부에 입학했고요. 이듬해 같은 대학 법학부로 전과했지만 대학 교육 방식에 실망을 느껴서 자퇴하고 귀향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 자퇴를 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글쎄요. 자유롭게 공부를 할 수 없는 그 대학 교육 방식이 싫다. 멋지죠? 네네, 그러네요. 저는 조사하면서 갈수록 끌렸어요. 이게 굉장히 네. 상남자의 기질이 느껴지고, 네. 네네. 그리고 그 이후에 잠시 방탕한 생활에 빠졌다고 해요. 네. 그리고 나서 1852년 문예지 동시대인의 단편소설 유년시대를 발표하면서 창작 활동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세바스토플 이야기, 새 죽음 등 꾸준히 중단편을 발표하던 그는 그 유명한 첫 장편을 1864년에 전쟁과 평화. 네. 읽어보진 않으셨어도 제목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그 1852년에 처녀작 유년시대 발표하셨죠. 네네, 그걸로 시작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그 이듬해에 유명한 안나 까레리나 네. 발표하면서 대문호로서의 새로운 걸음을 내디디게 됩니다. 그리고 1899년에 부활을 탈구하고 1910년 여행 중에 사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고향 야스나야 볼라냐 숲에 안장되면서 끝을 맺었습니다. 러시아 말이 좀 어려워요. 네. 지역 이름도 그렇고 부인 이름 너무 어려웠어요. 네네. 자, 이렇게 작가 소개해봤거든요. 네네. 이 작품 읽기 전이나 아니면 톨스토이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금희 선생님은 톨스토이 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저는 톨스토이 하면 러시아의 대문호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와 더불어 유명하신 분 있잖아요. 도스토옙스키라고. 네. 러시아의 3대 문호 중에 한 분이신데 네.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남자를 완벽하게 하는 건 여자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톨스토이가요? 아니면 아니요. 도스토옙스키가 어. 하신 말인데 이거를 제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보고 그때부터 이 말 정말 좋은 말이야. 역시 남자를 완벽하게 하는 건 여자야. 이러고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근데 네. 그것도 있는데 여자를 완벽하게 하는 것도 남자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책임 전가하는 말 같아요. 남자들이 내가 널 만나서 이렇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죄송해요. 역시 그 어. 문학평론가다운 네, 시모- 평론, 비평. 네, 항상 비평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죠. 힘들어요. 네.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떠오르냐면 톨스토이 하면 이 톨스토이의 작품은 어떤 세계 문학 전집이든 들어가 있잖아요. 반드시 네. 필독서로. 네. 그래서 저는 이분 하면은 뭔가 제 마음속에 짐을 지워주시는 분. 왜 그러냐면 왠지 이분 작품은 꼭 읽어야만 할 것 같고 네. 모르면 무식한 것 같고 네. 그런 공부로서 다가오는 문학 작품가 작가. 네. 네. 저는 옛날 아기 때는 톨스토이가 러시아스럽진 않잖아요. 이름이 그런가요? 어떤 스키 해야 되잖아요. 아, 근데 그런데 스킵 톨스토이. 네, 토이군요. 토이 귀엽잖아요. 장난감스러운. 그렇죠. 그래서 국적도 잘 몰랐고요. 근데 선생님 톨스토이 하면 대문호기 때문에 그의 작품이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오늘 들고 온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1890년대 말에 대기근이 러시아를 덮쳤을 때 그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자신을 그 재산을 내놓는 등의 인간적인 삶을 실천했던 그런 톨스토이의 철학이 담겨 있는 책이에요. 그것도 이따가 네. 말하겠지만 그리고 어렵지 않게 동화처럼 쉽게 쓰여져 있죠. 어른들을 위한 동화처럼. 그런 행동을 한 이유도 제가 다 낱낱이 밝혔습니다. 네. 네. 기대됩니다. 네. 우선 모순적인 삶을 산 그렇죠. 톨스토이예요. 네. 그리고 스토리를 잠깐 만나볼 건데요. 우선 노래 한 곡 듣고 가실게요. 여기에 선생님, 네. 미하엘이라는 천사가 나오죠. 아, 그거 정체 밝히면 안 되는데요. 아, 아니에요. 아직 다시 NG. 네. 아니, 그럼 갈까요? 네, 미하엘이 나오잖아요. 네. 자, 그분은 직업이 천사였어요. 자, 다음 곡 나갑니다. 날개 잃은 천사. 천사를 찾아 천사를 찾아 천사를 찾아 헤매이지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내게 지내리려 할 때 네가 싫고 난 기도 잡고 차도 뱉지나 이 남자랑 접근 따지다 보니까 진실한 사랑의 의미 도대체가 찾을 수가 없어 천사를 찾아 방황하는 나의 예전의 그 모습 찾아 나 이제 알아 혼자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걸 언제라도 난 내가 원한 것은 따줄 듯 보였고 변덕스러운 내 기분 맞추려 고민도 하고 하지만 너의 고마웠던 사랑은 난 당연하게 생각했었던 거야 나 이제 알아 혼자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걸 찾을 수가 있는데 마음속에 있는데 질문을 갖고 생각할 수 천사를 찾아 헤매이지 잃어버린 내 모습을 찾아 나 이제 알아 혼자된 기분은 그건 착각이었어 느낄 수 있니 사랑의 시작은 외로움의 끝인 걸 언제라도 난 내가 원한 것은 따줄 듯 보였고
네. 룰라의 날개 잃은 천사 듣고 오셨습니다. 네, 줄거리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시몬이란 사람이 주인공인데요. 가난한 구두 장인이죠. 그리고 그의 아내가 마트료냐, 그리고 미하일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신에게 벌을 받고 쫓겨난 천사예요. 이 이야기에서 핵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부자와 쌍둥이 자매, 그리고 자매의 양 어머니가 나오는데요. 시몬이 어느 날 어느 농부집에 가난하게 새들어 살고 있었는데 이 시몬과 아내에게는 겨울 코트가 하나밖에 없죠. 근데 그 겨울 코트를 부인과 자신이 번갈아서 입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본 돈으로 아내와 함께 입을 코트를 만들기 위해 외상값을 수금하러 가는 길이죠. 그래서 얼마였죠? 그 5루블과 29백이죠? 그거는 모르겠지만 네. 잘 받지 못하죠. 생각한 그렇죠. 만큼 수금을 하지 못해요. 네, 5루블은 구두를 만들어준 값이고 29백은 수선을 해줘서 받은 값인데 20루블에 그러니까 1루블이 한 100코백 정도 되나? 10배 정도? 그러니까 큰 돈은 못 받고 작은 돈만 겨우 받고요. 그 돈도 받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언젠 청취자분들께 쉽게 설명해드리면 네. 100만 원 정도 받아야 되는데 네. 10만 원밖에 못 받은 거죠. 아, 네네. 네. 그래.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에 그래서 술을 마시죠. 네. 그 29백으로. 그 전에 외상으로 또 살려고 해요. 네. 외투를. 네네. 그랬더니 그 남자가 그러죠. 그 옷가게 주인이 너도 외상값 못 받았지? 그래서 네. 나도 못 받아. 이게 악순환이죠. 네네. 그래서 이 작품 안에서 톨스토이의 그 생각들이 엿볼 수 있는데 그만큼 농민의 삶이 좀 힘겨웠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열이 받잖아요. 에라 모르겠다고 그 작은 돈 탈탈 털어서 술을 사 먹습니다. 네.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교회 담벽에 쭈그리고 있는 벌거벗은 남자를 만나게 되죠. 아, 근데 저는 이게 생각났어요. 네. 우리 이런 명언이 하나 있잖아요. 네. 날씨야, 네가 아무리 추워봐라. 네. 옷 사입나, 술 사 먹지. 아, 네. 이걸 러시아의 그 세미온이란 사람이 네. 만든 명언이지 않나. 아, 그렇네요. 네. 옷을 사 입어야 되는데 그 러시아 얼마나 춥습니까? 아, 그래서 시베리아 벌판에. 시몬이 그랬군요. 네. 술을 사 먹었군요. 네. 코트 대신에. 너무 화가 나니까. 네네. 그 뒤로 계속 네. 그랬겠죠? 근데 그 벌거벗은 사람을 마주치게 되는데 도와주지 않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가다가 자기가 마음으로 갈등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불쌍한 사람을 외면한 것이 부끄러워서 다시 돌아오는 다시 길입니다. 돌아갑니다. 이거 중요해요. 다시 걸음을 멈추고 돌아간다는 거. 네. 그리고 다시 돌아가서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청취자 퀴즈를 네. 하려고 그랬는데 네. 이 벌거벗은 청년의 정책 과연 무엇일까요? 네. 제가 너무 빨리 말해버렸군요. 네. 근데 그거 떠오르지 않으세요? 터미네이터 영화? 글쎄요. 처음 등장할 때 네. 벌거벗은 아. 채로 아, 나오거든요. 그런 걸 제가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그래서 마지막 장면은 기억합니다. 덤. 응. 엄지손가락. I'll be back. 네, 응. I'll be back. 근데 그래서 러시아의 터미네이터가 내려오다니. 그래서 음. 톨스토이 작품의 네네. SF 그런 생각이 또 하면서 저 혼자 웃겼던. 네. 정말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선생님이 그래서 남과 다른 시각을 가지신 거죠. 음, 네. 어쨌든 그렇게 집으로 돌아가니까 부인이 화를 내잖아요. 그렇죠. 빌린 돈도 가져오지 못하고 음. 또 어떤 남자까지 데리고 왔잖아요. 네. 왜냐면 부인은 또 한껏 부풀어 있었거든요. 네. 이 양반이 옷을 사가지고 올 텐데 한 개 가지고 나눠서 입었대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는 먹을 것도 잘 없어서 오늘 이 빵을 구우면 한 달 동안 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오늘 빵을 구울까 내일 빵을 구울까 이렇게 걱정을 해요. 네네. 근데 남편이라고 문을 열어봤더니 입에선 술 냄새가 나지. 옆에는 웬 거렁뱅이 같은 청년을 데리고 왔지. 그리고
그 청년도 벌거벗었고 정상적이 아니게 보이잖아요. 네, 건강 상태가 좋아 보이지 않고. 무섭잖아요. 예, 그러니까 네. 마트리오나는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어디서 또 술 퍼먹고 술집에서 누굴 데려왔나 보다. 네. 화가 나죠. 그래서 둘 다 나가요! 막 이러면서 옷을 부여잡고 막 흔드는 거죠. 선생님 퍼먹는다는 표현은 조금 상가해 주세요. 아, 근데 제가 네. 이걸 또 원문이라 그러나요? 아, 그걸로도 읽었거든요. 그래서 네. 되게 이게 톨스토이의 그 결혼 생활이 순탄치가 않았단 말이에요. 네. 이러지 않았을까? 악처요. 만약에 그럼 선생님은요, 남편 되시는 분께서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정말 참기 힘들겠죠. 아니, 보세요. 아, 정말 추운 겨울날에 옷은 나눠 입고 예산값은 받아 와가지고 그런 형편인데 이 남자만 믿고 사는데 그 마트리오나도 그래요. 10년 전 일을 꺼낸단 말이에요. 거기 이 소설에서. 네. 10년 전에 당신이 술 먹고 우리 엄마가 사준 이불도 팔아먹었잖아요. 막 이러면서 러시아도 똑같은가 봐요. 네. 바가지 긁는 게. 네. 아. 여하튼 그래도 그 남자를 동정하고 그 빵을 구워주잖아요. 아, 그때 그 네. 마트리오나가 막 화를 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해요. 네. 근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잠깐 참는 거예요. 멈추고. 네. 이것도 또 중요합니다. 네. 아주 음. 중요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마트리오나가 포악한 여자일까? 아니, 제가 그 대화를 보니까 그 시몬이 전과가 있었더라고요. 10년 전에도. 술꾼이긴 한가 봐요. 네. 너무 싫어. 네. 시몬 전과가 있었던 걸로.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막 그 밥을 차려주고 불쌍하게 허겁지겁 먹는 걸 보니까 동정심이 막 일어난 거죠. 그 청년이. 네. 그러면서 그녀의 표정을 보고 짧은 미소를 지었죠. 네. 이 아이리. 그리고 그때마다 미소 짓는 게 3번 나와요.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미소입니다. 아니, 첫 번째는 맞죠. 네, 맞아요. 첫 번째. 첫 번째.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말을 걸어서 이름을 물어보니까 자기 이름이 미하일이라고만 대답했죠. 네. 그러면서 시몬이 구두를 만드는 조수로 일해주면 이 집에 머물 수 있다라고 해서 오랫동안 믿음직한 조수로 남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에피소드를 정리해 보고 싶은데요. 네. 그 미하엘과 시몬과 마트리오나의 이야기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멈춤이라고 생각해요. 네. 처음에 시몬이 에베당을 지나가다가 갔다가 멈추죠. 네. 그리고 마트리오나도 막 화내면서 밖으로 나가버리려고 하다가 멈추죠. 네. 그 순간 자신의 화를 멈추고 아니면 자신의 죄책감 느끼면서 멈추고 다른 방향으로 돌려놓는 것. 그 멈춤들의 톨스토이가 의미를 담고 싶지 않았을까. 우리가 사실 계속 화를 내고 질주하는 동안은 잠깐 스탑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렇죠. 순간적인 화를 못 참아가지고 일을 그르친다거나 서로에게 상처를 주는 거 되게 많이 있죠.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사실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도움이 되지가 않아요. 오, 맞아요. 네, 화를 낸다고 해서 일이 해결되는 경우는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필요하게 적절하게 화를 내야 될 필요는 있어요. 상대방이 나의 진심을 몰라주거나 나를 함부로 대한다거나 할 때 화를 낼 필요는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화를 내서 일이 잘 되는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좋은 방향으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저는 좀 화를 낸다는 것은 만약에 누군가가 화를 냈다는 것은 뭔가 일이 먼저 잘못됐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일이 벌어져 버렸으니까 화를 내기보다는 조금 진지하게 다음 해결책을 이야기하는 게 좀 더 서로에게 도움이 되고 시간도 절약이 되고 그리고 자기 안에 내면의 목소리도 들을 수 있죠. 근데 보통은 사람들은 그런 목소리를 잘 듣지 않고 들리긴 해도 작은 소리라고 무시해 버리죠. 네. 그래서 또
또 이 에피소드에서 제가 또 재밌었던 거는 세미온이 그 마트리오나를 설득하잖아요. 네. 두다 나가 막 이렇게 오해하고 했을 때 이 부분에서 과연 어떤 설득의 방식을 구사할까? 톨스토이의 생각을 보고 싶었거든요. 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정해요. 죄를 짓는 거예요, 마트리오나. 우리도 언젠간 죽는다고. 근데 이런 얘기 들으면 사실 무섭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이런 걸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가까운 것만 보고 있는 사람에게 멀리 보라고. 막 화를 내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그 죽음을 생각하면 자기가 화내는 모습이 정말 하찮게 여겨지거든요. 좀 상대화시킬 수도 있고 그런 걸. 그러니까 아이들을 우리도 가르치잖아요. 늘 느끼는 건데 뭔가를 알려줬는데 애들이 이해를 못하고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이해시킬까 고민해야지 좀 분노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우선 두 번째 에피소드로 들어갈 건데요. 자, 미하엘이 구두수선이를 배우는데 놀랍게도 초보자인 미하엘이 숙련된 노동자인 시몬보다 일을 더 잘했죠. 네. 그리고 머리가 영리해서 시범만 보여줘도 곧잘 따라 했었고요. 그러면서 소문이 자자하게 나고 시몬이 많은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몬의 가게에 귀족 신사가 가게를 방문하게 되는데요. 말투도 오만하고요. 1년을 신어도 모양이 변하지 않는, 그리고 실밥 터지지 않는 튼튼한 구두를 만들어 달라는 아주 깐깐한 주문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만약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면 시몬을 잡아가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몬은 비싼 가죽을 보면서 혹시나 일이 잘못되면 어쩌나 하고 망설였지만 미하엘은 주문을 받죠. 그리고 시몬은 귀족이 주고 간 가죽을 미하엘에게 주는데 미하엘이 귀족을 보면서 잠깐 미소를 짓죠. 네. 그리고 우선 이거 디테일하게 설명하기 앞서서 네. 그런 진상 손님은 소금 한 바가지를 뿌려서 쫓아버려야 돼요. 네. 정말로. 근데 그 당시엔 그럴 수 없었다는 거죠. 톨스토이는 또 그게 네. 좀 부당하다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쫓아내야 되는데 귀족이니까 음. 클래스 차이가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어디 가서. 네. 네. 근데 이제 미하엘이 구두를 만드는 대신에 뭘 만들었죠? 슬리퍼. 그렇죠. 죽을 가죽 때 슬리퍼. 신는 거. 근데 이거 시몬이 이걸 보고 말리기엔 이미 늦어버렸고 왜 그런 멍청한 짓을 했냐고 미하엘에게 큰 소리로 따졌는데요. 그 미하엘이 대답하기도 전에 신사의 하인이 문 앞에 도착해서 주인 어른이 집에 가던 중에 마차에서 죽었다. 그러면서 고인의 수의로 신겨줄 슬리퍼를 바꿔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근데 이거 복선이 있어요. 아세요? 어떤 걸까요? 이 귀족 신사가 막 자기 오만에 빠져서 주문을 하고 나갈 때 그 구두가게 문턱 위에 머리를 세게 부딪혔어요. 네. 근데 아야 이렇게 하고 나갔거든요. 네. 근데 그걸 보고 시몬하고 마트리오나가요. 뭐라고 했냐면 와 정말 저 사람은 지체도 높으니까 머리도 센가 봐. 저렇게 세게 부딪혔는데 네. 하나도 안 아파하다니. 그러니까 네네네. 또 부인이 아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 사는데 당연히 튼튼하죠. 이렇게 하거든요. 제 생각엔 그때 네. 뇌졸중이나 혈전이 생긴 게 아닌가. 갑자기 네. 응고가 된 거죠. 혈액이. 네. 아니 그래서 그게 음, 심장으로 가서 혈관을 막았을 거예요. 네. 정확하시네요. 네. 아니 정말 그래서 톨스토이의 치밀함을 엿볼 수 있는 지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드라마에서도 목선이라는 게 있잖아요. 접시가 깨진다거나 컵을 떨어뜨린다거나 네. 그런 죽을 걸 알았고 그리고 또 음. 재밌는 건 미하엘이 신사 뒤를 보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천사의 직업이 사실은 저승사장 같은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동욱처럼 생기지 않았을까 미하엘이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러니까 자기도 내려와서 이제 나중에 그거 또 스토리가 나오는데 이 귀족 신사를 데려갈 동료
저승사자를 본 거죠. 네. 그 신호가 오고 간 거죠. 역시 문화평론가다운 네. 날카로운 네, 지적이십니다. 정말 치밀해요. 네. 톨스토이는 정말 대문호 같아요. 네, 지금 수박 등의 하루 진행하시는 최주숙님께서 네, 시몬과 미하일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고 계시는데 네, 재미를 더하는 복선이 네. 제가 평론가 네, 입장에서 좋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님 놓치셨던 화이팅. 거 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네. 네, 그래서 두 번째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에피소드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세 번째 에피소드죠. 네. 쌍둥이 자매의 신발을 맞추려고 온 부인이 있었어요. 네. 이 자매의 신발을 맞추려고 귀부인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 중 한 아이가 왼쪽 다리를 절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가죽신을 주문할 건데 한 아이 발은 아프니까 네. 세 종만 만들어주세요. 이 주문한 신발을 만들고 있는 동안 미하엘은 이 자매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시몬도 미하엘의 관심이 의아해졌겠죠. 계속 지켜보니까 얘가 보통 애가 아니잖아요. 네. 미하엘이. 좀 사람 같진 않았을 거예요. 네네. 오래 살다 보니까. 그리고 얘가 그 구두도 잘 만들고 이러니까 네. 복덩이 같기도 하고 네. 좀 고맙고 감사하면서도 언제 떠나버리면 어쩌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고. 네네. 그래서 그 동안 시몬이 부인에게 물어봐요. 이 아이는 왜 발이 아프게 됐나요? 네. 그러니까 그 부인이 설명을 해요. 사실 이 아이들은 내 아이들이 아니에요. 이 아이들은 6년 전에 아빠가 죽었는데 죽은 후에 사흘 후에 태어났는데 그 어머니도 얘네들을 낳고 하루도 못 넘기고 죽었어요. 네. 저는 그 옆집에 사는 이웃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이 아이들의 아버지 어머니 장례를 치러주고 정말 착한 사람들이죠. 그 동안 제가 이 아이들을 맡아 기른 거죠. 왜냐하면 그 마을에서 갓난아이가 있는 여인은 나밖에 없었거든요. 맞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그 어머니가 아이들을 낳고 하루밖에 못 살았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아이 네. 위로 덮쳐진 거예요. 그렇죠. 발 하나가 눌렸죠. 네. 그래서 또 계속 고백이 계속 됩니다. 사실 처음에는 저는 성한 아이에게만 젖을 주었어요. 다리가 아픈 아이는 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죠. 근데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도 멈춥니다. 그 이웃 여인이 이렇게 천사 같고 착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을까 하면서 젖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 아이와 이 아이들 둘 모두 3명의 아이에게 젖을 주어서 키웠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만에 제 아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후로 저는 두 아이들을 입양해서 키웠고 대신 그 후로 아이는 더 이상 생기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재산은 계속 불어나게 되었어요. 저는 이 아이들 없이 살 수는 없어요.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제 보물이라고. 네.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미하일이 또 세 번째 미소를 짓게 되죠. 그때 그의 몸은 아주 빛이 나게 됩니다. 네. 아우라가 그렇게. 네. 근데 이 미하일의 이제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가 왔네요. 네. 네. 미하일은 어떤 사람이죠? 그렇죠. 이렇게 물어봐요. 시몬이. 네. 넌 대체 누구야? 정체가 뭐야? 이제 말해줄 때도 됐잖아. 네. 정말 궁금했었나 봐요. 네. 이게 6년 전이라 했잖아요. 네. 그러면 미하일이 온 지 몇 년 된 거죠? 6년이 그렇죠. 6년 동안 네. 어떻게 안 물어보고 참았을 수가 있어요. 말을 안 하니까. 사실 미하엘이 이렇게 마지막으로 빛이 확 나면서 네. 이제 제가 떠날 때가 됐습니다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자네가 미하일이 벌써 먼저 자기 정체를 밝히나요? 죄를 하나님 신께 음, 죄를 받고
내려오게 되었고 이제 신이 마침내 자기를 용서했다라고 작별을 고하는 순간 이렇게 물어봤죠. 자네가 우리 집에 왔을 때 3번 웃었는데 왜 웃었는지 그리고 하느님이 왜 자네에게 벌을 주었는지 말해달라라고 그쵸. 얘기를 하죠. 왜 웃었죠? 첫 번째 하나님이 왜 벌을 받았는지가 더 그렇죠. 먼저가 그렇죠. 중요하죠. 사실 그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네, 천사의 그 임무는 뭐라고요? 저승사자요. 그렇죠. 사신이에요, 사신. 네.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을 내립니다. 한 아이의 영혼을 데리고 오너라. 그래서 네 하고 떠났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냐 하면 앞에 구두를 사가지고 갔던 이 자매들, 네. 쌍둥이 자매의 어머니인 거예요. 어머니. 네. 근데 이 미하엘이 가서 보니까 세상에 벌목사고로 남편을 잃고 갓 태어난 아이들이 있는 여인인 거예요. 네. 너무 짠해도 그렇게 짠하잖아요. 네네. 어머니까지 데려가면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가서 말했죠. 얘네들은 부모가 없어서 목숨을 잃을 게 뻔하니까 제발 아이들이 클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차마 여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습니다. 하고 거역을 한 거죠. 네. 그래서 벌을 받은 거죠. 네. 그러면서 3가지를 알면 용서를 해주겠다 했는데 첫 번째가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 마음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이거 첫 번째 미소와 관련이 있는데요. 그 시몬이 자기를 외면하지 않고 가만히 두었으면 얼어 죽었을 텐데 데리고 가고 또 마트로나가 화를 내면서도 빵을 챙겨주고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구나라는 거를 알았죠. 그리고 두 번째가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는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네. 알 수 있죠. 귀족 신사가 1년을 신어도 튼튼한 구두를 주문했는데 자기가 곧 죽을 거라는 것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사람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라는 게 두 번째 질문의 답이었고요. 저는 두 번째 질문 그거 아기 때 읽을 때는요. 네. 그건 줄 알았어요. 사람에게 주어지지 않은 건 영생. 죽는다. 언젠가 죽는다. 근데 틀려서 분했어요. 네. 네. 근데 정말 네. 그땐 정말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네. 한 치 앞도 모르는 거. 자신에게 중요한 네. 것. 그리고 여기에 보면 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 땅에 대한 욕심을 가졌던 사람이 있는데 바흠인가? 근데 그 사람이 결국 자기가 죽었을 때 묻힐 수 있는 그 몇 평 땅밖에. 몇 평 땅밖에는 가질 수 없다는 걸 몰랐잖아요. 저는 그 책을 말씀하시니까 네. 그것도 톨스토이 작품이잖아요. 네. 나에게 필요한 땅은 얼만큼인가. 뭐 그런 내용인데 맞아요. 근데 뭐죠? 비극 소설이에요.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였는데요. 자기의 아이와 다른 사람의 아이까지 기르다가 자기 아이가 먼저 죽었죠. 근데 자기가 낳지도 않은 두 딸을 사랑으로 정성껏 기르는 아이의 어머니를 보면서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구나 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다 집약을 하면 사랑이에요. 근데 이 맞아요. 사랑이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의 그런 사랑이에요. 그래서 네. 사람은 자신에 대한 걱정이 아니라 사랑으로 살아간다. 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이런 소설을 톨스토이가 노년쯤에는 회심을 하고 원시 기독교를 믿었다고 해요. 네네. 근데 그때 학교를 세웠는데 이 책을 교화시킬 목적으로 네. 교재로도 썼다고 해요. 네. 좀 다분히 의도가 들어가 있죠. 착한 사람 만들기 뭐 그런 느낌. 사랑이네요. 사랑을 하고 싶네요. 네. 네, 사랑에 빠지고 싶다. 네. 노래. 우리 문학평론가 강금영님께서 가지고 오신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오겠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주말엔 영화도 챙겨보곤 해. 서점에 들러 책 속에 빠져서 낯선 세상에 가슴 설레지. 이런 인생 정말 괜찮아 보여. 난 너무 잘 살고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내게 나를 너무 사랑해주는 그런 사람이 있어. 근데 왜 너무 외롭다. 난 눈물이 난다. 내 인생은 이토록 화려한데 고독이 온다. 넌 나에게 묻는다. 너는 이 순간 진짜 행복하니. 난 대답한다. 난 너무 외롭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사랑이 뭘까? 난 그게 참 궁금해. 사랑하면서 난 또 외롭다. 사는 게 뭘까? 왜 이렇게 외롭니? 또다시 사랑에 아픈 곳이 네, 강주 FM 88.9MHz 들어주는 라디오 경청 김조한의 사랑에 빠지고 싶다 듣고 오셨습니다. 네, 단톡방에서는요. 네, 신미영님 그리고 수정님 사랑에 빠지고 싶다고 하셨어요. 네. 두 번째 에피소드에서 그랬죠. 뭐라고 했냐면 사람은 전체 자신에게 필요한 게 뭔지를 모른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경청이 필요합니다. 네, 그렇죠. 깨알 홍보 잘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참 제목도 잘 지어요, 톨스토이가.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사람은 무엇으로 살까요? 글쎄요. 이런 질문은 생각을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 나하고 가는 것은 모두 똑같은데 그럼에도 모든 사람들이 다 각자의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의 삶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의 삶을 유심히 본다고 해도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까 그 방송 시작하기 전에 예령쌤이 오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물물 교환을 했었거든요. 간식 교환. 네. 네, 버터와플과 네. 초코아임을 주시고 네. 제주도 초콜릿을 가져가시라고 했는데 아니다. 본인은 그 상자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왜요, 선생님? 그랬더니 먹은 척 하려고 그러죠. 그랬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예령 선생님은
허영으로 사는 걸로. 남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네. 추구하시는 걸로 제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아, 그랬더니 네. 맞다고 막 깔깔대면서 상큼하게 그러셨어요. 웃으셨어요. 언제 또 그런 말씀을. 그래서 되게 본인에 대해서 허심탄회하게 말씀하시는 우리 애령 선생님 칭찬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질문을 했을 때 네. 대답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거에 중점을 두는 가치관이 나오는 것 같아요. 과학자들이라면요. 이런 거 있잖아요. 현실주의자라면 공기, 물, 영양분으로 살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추상적인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사랑, 꿈, 이상 이런 것들을 말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포유류 동물 중에요. 자살하는 동물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 대답 이런 것들 공기나 물, 물리적인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거 대답은 좀 틀린 게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에 다 그런 게 주어져도 자살이란 걸 하잖아요. 네. 충족이 돼도 스스로 생을 마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빚을 많이 졌거나 감당할 수 없는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럴 때 많은 결핍을 느끼면서 난 살아갈 이유가 없다. 죽고 싶다라고 하는데 좀 그럴 때 옆에서 사랑해주고 보듬어 준다면 또다시 일어날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방금 하신 말씀이요. 심지어 목숨을 끊는 것조차 살고 있을 때 살아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삶은 어쩔 때 보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한데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제가 밥을 한다고 했는데 죽이 될 때가 있고 누룽지가 될 때가 있고 떡케이크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밥물을 너무 많이 잡으면 죽이 되고 또 무슨 일을 하다가 딴 생각을 하다 보면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럴 땐 관점을 바꾸시면 돼요. 그렇게 변화된 사실과 환경을 행복하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드릴게요. 네. 지금 현재 금희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는 것들은 무엇입니까? 밥이 잘 되는 것? 아니요. 음. 저를 행복하게 하는 것, 저한테 필요한 일, 이거는요, 가장 중요할 때는 지금이고요. 네.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가장 필요한 사람, 행복하게 해준 사람은 지금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저요? 네. 네. 아니 왜? 네. 네. 맞아요. 전 그렇습니다. 중요한 사람이군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지금 생각한 가치들이 네. 계속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노년이 돼서도요. 그렇진 않겠죠? 가치는 언젠가 변하겠잖아요. 음. 근데 그 변화에 순응하기도 하고 또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죠. 그거를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조금 그 생각을 협소하게 하지 말고 네. 넓게 생각하라. 그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들도 업그레이드 시키라는 거죠. 네. 날이 갈수록. 그래서 좀 어린 친구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은요. 제가 저번 주에 팬을 만났거든요. 네. 이걸 듣고 있을 것 같아서요. 현재 자신의 꿈 같은 거나 네. 행복하게 해주는 가치를 절대화하지 말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문학 평론가잖아요. 네. 그런데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언짢은 표정을 아닌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생각하고 있는 표정이에요. 아 그랬군요. 네. 그 네. 사색이 없으면 그 의미가 없어요. 일상에 네. 있어서. 네. 그래서 제가 문학 평론을 전공하잖아요. 그렇죠. 네, 일거리가 안 들어오긴 하지만 네. 유일하게 여기서 불러줘요. 근데 그 평론만 중요하다, 문학만 중요하다 하고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아. 뭐 이렇게 배제를 시켜버린다면 네. 저는 정말 많은 걸 잃어버린다는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문학 자체가 저에게 독약이 된다는 거죠. 괴물이 돼버리고. 네.
저는 이제 평론도 중요하지만 우선 책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그 작가의 사상과 그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그 주제 있죠. 그거를 먼저 그 사람의 시각에서 충분히 이해를 한 다음에 사색을 거쳐서 자신의 생각을 정립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어떤 분들은 정말 비평을 위한 비평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의 생각을 충분히 읽어보려고 하려는 노력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말한 건 어떤 분야예요. 자기가 가고 네. 있는 분야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넓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세상을 보는 눈이라는 게 시간이 지날수록 또는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깊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좋든 싫든 간의 경험은 늘어가는 거고요. 네. 사실 제가요 방송을 계속 하다 보니까요 예전에 했던 거 네. 방송을 정말 이렇게 말해도 되나 불태워버리고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네. 그 당시 내뱉었던 하찮았던 생각 말들 정말 부끄럽고 그래요. 하지만 뭐 그 과정이 있었기에 사실 뭐 지금도 하찮습니다. 네. 그렇진 않고요. 네. 근데 저희가 이 방송 활동을 하는 게 저는 그랬어요. 처음에 그 초기 한 6개월 정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는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있고 이런 걸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경청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는 이게 듣고 말하는 훈련이 되더라고요. 경험을 많이 해보는 것도 좋지만 세상을 더 넓고 깊게 보려면 다 경험해 볼 수는 없어요. 근데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세계 여행을 한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어떤 주제에 대하여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사색했던 것을 정리해 보는 것. 참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책을 한 권 읽은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정리해 보게 되면 사람은 이기심으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사랑으로 네. 살아간다는 것. 실제로는 성선설. 네. 전 이걸 믿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거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게 나에게 주어지지 않은 것. 내가 필요한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능력. 네. 알려주세요. 항상 곁에서 보고 있다가 저에게 필요한 것. 아니 근데 그거는 선생님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 네, 이런 우선은 자세. 많이 듣고 그 생각들을 정리하는 시간들 있잖아요. 저는 혼자 있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시간들은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은 꼭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나를 살게 하는 사랑 얼른 찾길 바라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절대적으로 사랑입니다. 이 쌀쌀한 가을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책인 것 같아요. 저는 읽으면서요. 미하엘이 신발을 만드는 모습 상상하게 됐고요. 왠지 작업장에 예쁜 나무난로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마지막 곡으로는요. 네. 그 All You Need Is Love 틀 건데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수신, 제가, 치고, 평찬화예요. 우선 자기의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그리고 가정을 다스리고 그리고 그 눈을 좀 넓은 세계로 넣어서 그 세계 평화를 일으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지막 정리를 하면요. 저는 예의 바르고 과묵한 남자를 좋아하거든요. 미하일 같은 남자요. 다음에 또 한번 하나님 말 안 듣고 땅으로 떨어질 땐 저한테 와주세요, 미하일 씨. 제가 선생님 구하고 있거든요. 영어 선생님을 또 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꼭 저한테 날개 잃게 되면 와주시고요. 네, 수학 선생님도 구하고 아니 있습니다. 제가 먼저 말했잖아요. 미하일 씨, 저에게 네. 연락해 주세요. 네, 여러분 사랑이 필요합니다. 모두 사랑 가득한 하루 되세요. 네,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love. All you need is
you can know that isn't known. Nothing you can see that isn't shown. Nowhere you can be that isn't where you're meant to be. Easy.